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재 부산 일과학고에 재직 중인 생명과학 교사 안윤영입니다. 여러분들과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뭐 코로나나 아니면 유전자 편집 악이 아니면 그 앞에 뭐 제3세대 그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캐스9 같은 거 아니면 그 옛날부터 논란이 되어온 GMO 논란 등 많은 주제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생소하지만 꼭 알아야 할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생명과학 실험, 하면 안 되는 생명과학 실험입니다. 제가 학생인데 얼마나 위험한 실험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알게 된 내용을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명과학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예, 생물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죠. 과거부터 이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는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학문도 같이 융합해서 더 크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생물 정보학 같이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해본 생명과학 실험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소통하면은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채집 가봤나요?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이 채집을 자주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학교가 워낙 산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 바로 이렇게 깊은 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식물을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자, 하지만 나가서 도감을 펼쳐가지고 잎의 특징을 보고 줄기의 특성을 보면서 열매의 효능을 보면은 이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험 주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로를 설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로 어떤 실험을 하나요? 예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학교에 있는 전자현미경이에요. 생소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생소한 거 이야기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아까 뜯어왔던 고사리 잎 하나, 그리고 나뭇잎 아니면은 뭐 민들레 씨, 깃털 같은 거 그런 것들 관찰을 하는데요. 당연히 현미경보다 훨씬 좋죠. 처음 이 사진은요, 그 고사리 포자 뒷면, 고사리 잎의 뒷면에 있는 포자 터진 사진이고요. 그 옆에는 버섯입니다. 딱 봐도 버섯 같죠? 저건 저배율로 확대한 거고요. 그 밑에 사진 보면 뭐지? 싶은 게 있습니다. 한 1000배 엄청 확대를 해서요. 그 버섯의 표면을 관찰한 거예요. 우와, 선생님,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저 이런 실험 못해요. 라는 사람을 위해서 다음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학교에는 현미경은 있어요. 무조건 현미경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현미경은 너무 낡아서요. 맞습니다. 보통 학교가 개교하면서 현미경을 사기 때문에 현미경 나이가 여러분 나이보다 훨씬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현미경으로 사진을 한번 찍었었는데요. 현미경으로 400배, 600배 확대해서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양파의 뿌리 끝 세포입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확대해서 다른 사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보이나요? 뭔진 모르겠지만 엄청 잘 찍은 것 같죠? 초점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년 된 현미경으로 찍은 거고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엄청 좋은 카메라인가 봐요?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014년도산인가? 국내 S전자에 있는 그 폰 카메라입니다. 보급형 폰 카메라입니다.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은 의외로 잘 보여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핵이에요. 핵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핵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핵이 최소한 50개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동그라미들이 전부 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들, 저 파란 동그라미가 다 핵이구나. 이건 뭐예요? 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핵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이거. 위에 사진은요, 핵이 사라지고 있는 사진이고요. 밑에 동그라미는 핵 속에 있는 유전 물질들이 칭칭 감겨가지고, 덩어리 진 사진입니다. 염색차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덩어리들이 약간 거미 다리같이 징그럽죠. 그 아이들이 점점 벌어집니다. 점점 벌어져서 멀어지는 게 느껴지나요? 그래서 끝내는 다시
두 개의 작은 핵, 지금 딸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핵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핵은 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자, 와, 이걸 보고, 그 2014년 8월이라고 나와 있네요. 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현미경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안 됐는데요. 현미경은 어려워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다수는 현미경이 고장난 경우입니다. 현미경이 의외로 고장이 잘 나는데요. 사용법대로 쓰지 않으면 바로 고장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고장난 게 티가 안 나요. 그게 문제죠. 티가 많이 나면 바로 수리를 맡길 텐데. 대표적으로 고장낸 이 중에 하나가요. 오히려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상을 찾을 때에는 조동나사로 최대한 그 상을 찾은 다음에 미동나사로 미세하게 상을 초점을 완벽하게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나는 세밀한 성격이야. 나는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거야 하면서 계속 미동나사를 돌려요. 미동나사를 돌리고 돌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멈추는 순간이 있고 왜 안 되지? 하면서 빡! 한 번 더 돌리면 바로 고장이 납니다. 티도 안 나요. 그럼 그 다음 학생들은 현미경이 안 보이네. 상 찾기가 어렵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상을 찾았는데 만약 안 찾아진다.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이거 고장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꼭 말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실험이 있을까요? 현미경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실험. 혹시 중2 교과서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배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화 배우면요. 늘 뻔한 실험해요. 영양소 검출 실험. 그 외에도 뭐 혈액형 판정 실험, 아니면 소변 검사 실험, 그런 것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교과서 말고는요. 있죠. 이게 뭐냐면요. 루미놀 반응이야. 이게 제가 뭐 축제나 체험 부스를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어두운 배경에 파랗게 빛이 나거든요. 혈흔에 루미놀 용액을 칙칙칙칙 만들어 뿌리면요. 저렇게 막 발광을 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러면은 이제 관객들도 좋아하고, 좋습니다. 이게 생물 실험이냐고요? 화학 실험 아닌가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거는 하천에 가서 수질 검사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 집 주변의 하천이나 아니면 학교 우물에 수질 검사 키트를 가져가서 수질 검사를 해서 일급수에 뭘 하는지도 확인해 보고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실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안 되는 실험은 뭐가 있습니까? 뭘까요? 바로 해부 실험입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2년 전인가 했는데요. 저 그 소는 해부했어요. 죽은 생물이라서 괜찮은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최근에 동물보호법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너무 많지요. 이거 못 외웁니다. 맞아요. 맨 마지막 거 읽겠습니다. 제24조의 2항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 실험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체를 포함합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저도 한 5년 전인가? 그럴 때는 소는 해부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어차피 죽은 생물인데 그런 생각으로.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자, 3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을 해야 되는 게요.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 보면 알겠다시피 1년에 한 번씩 계속 개정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예전 법을 알고 계신 분은 실험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실험이 뭐가 있을까요?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실험. 바로 LMO 실험입니다. 다행이다. 나는 LMO 모른다. LMO로 실험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죠? LMO 진짜 쉬운 실험이에요. 얼마나 쉬운지 선생님 학교 수행평가에, 실험평가에 이걸 넣을 정도였어요. 과거에. LMO가 뭔지부터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면 해볼만 하겠다 싶을 겁니다. 자, LMO가 뭐냐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약자 되겠습니다. 유전자 제조학 기술과 세포 융합을 해서요,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생물체예요. 이거 GMO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GMO랑 비슷한 의미가 맞습니다.
GMO는 그 LMO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더 큰 범위예요. 자, LMO는요, 살아있는 생명체여야 돼요. 그 아이가 번식이 가능한 아이, 생식 번식이 가능한 아이가 LMO입니다. GMO는요, LMO뿐만이 아니라 번식이 불가능한 제품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두부, 유전자 변형 콩은 LMO예요. 콩. 그리고 GMO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부가 뭐 생식을 합니까? 두부가 살아 있습니까? LMO는 아니에요. 그래도 GMO는 맞습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좀 알겠나요? GMO가 더 큰 범위, 그 안에 LMO는 작은 범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현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페이지에 좀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세포, 유전자. 잠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포가 무엇일까요? 생물의 기본 구조 및 활동의 단위예요. 약간 마음 좀 와닿지 않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신벌레 아세요? 단세포 생물 집신벌레. 다세포 생물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세포 생물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0조 개에서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엄청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 육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큰 세포들은 볼 수 있어요. 맨눈으로. 예를 들어서 난자가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교과서에 마침표만 해요. 눈으로 보이죠? 예. 그 외는 대부분은 너무 작아요. 식물과 동물이 약간 세포의 구조가 다르긴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세포막은 있어야 됩니다.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은 있어야 세포지요. 그리고 둘 다 핵은 있어요. 사실 핵이 없는 세포도 있긴 있습니다. 뭐 백혈구 같이 핵이 나중에 태아에서 핵이 없는 세포도 있고요. 사실 핵이 여러 개인 세포도 있습니다. 근육세포는 한 세포 속에 핵이 여러 개이기도 해요. 자, 옆에 그림, 아까 봤던 그 그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예, 양파의 뿌리끝 세포입니다. 이 아이는 핵이 있는 아이가 맞습니다. 핵이 없잖아요. 핵이 없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예, 핵이 사라지고 핵 속에 있는 그 유전 물질들이 감겨서 염색체가 됐다고 했습니다. 염색체는 파란색이군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색입니다. 저거 사실 염색한 거예요. 염색이 너무 잘 돼서 애 이름을 염색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핵도 무색이에요. 염색이 잘 돼요. 자, 염색체 잠시 보겠습니다. 그 유전 물질, 그 DNA랑 그 단백질이 엮여져서 이루어진 굵은 막대기예요. 얼마나 굵냐면요. 학교에 있는 여러분 그 낡은 현미경으로도 보여요. 한 600배 정도 하면요. 아까 양파에 있는 염색체 보였죠? 예, 엄청 두꺼운 거예요. 왜냐하면 DNA는 안 보여요. 예, 엄청 가늘어서 안 보입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요. 예, 세포당 46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엄마인 난자, 우리 엄마인 난자에서 23개를 받았고요. 우리 아빠의 정자한테서 23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난 46개예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은요. 자, 그러면은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이 칭칭 감긴 거구나. DNA 보겠습니다. DNA는요. 유전 물질이죠. 유전 물질의 일부입니다. 자, 이 DNA가 이중나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이중나선, 예, 밑에 그림이 있네요. 근데 이게 무슨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나선의 그 골격 안쪽에는요, 질소 염기가 있는데, 염기가 4종류예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 약자로 AGCT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배열 순서가 그 유전 정보예요. 이 보겠습니다. TGCA. 얘가 유전 정보입니다. 나 오늘 유전자 검사하러 가.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정보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유전자 검사 해봤습니까? 예, 선생님은 해봤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범죄자냐고요? 저 범죄자 아닙니다. 요즘은요, 그 건강검진에 항목이 있어요. 위내시경, 그 대장내시경, 밑에 유전자 검사. 그래서 저도 유전자 검사 했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로 그 암 걸릴 확률을 알아봤고요. 나머지 우리 가족들도 그런 검사도 하고 탈모 유전자 검사도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탈모 유전자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식의 검사도 하고요. 아주 보편적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다시 LMO 시험 이야기하겠습니다. LMO 실험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그 부산일과학고 학생들과 어떤 실험 평가를 했냐면요. 자, 이거예요. PGL라는 DNA를 사실 미국에서 샀습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 학교에 있더라고요. 자, 이 DNA에는 뭐가 있냐면요. GFP가 있어요. 오, 영어다. 웬 GFP? 약자예요. 그린 플로로스겐스 프로테인에서요. 녹색 형광 발현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제조업한 거 아니고요. 예, 이미 들어가 있는 저 DNA를 사서 대장균에 넣기만 하면 돼요. 진짜 쉬워요. 어머, 많은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키트 안에 다 있어요. 자, 키트를 열어보면요. 저 박스를 열어보면, 자, 일회용 플라스틱에다가 일회용 페트디시에다가 심지어 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후라시, 그 청색깔 플래시도 있고요. 저기 조그만 거 다 있습니다. 아무 재료도 필요 없어요. 한 박스 안에 다 있어서 집에서 그냥 택배 배송해서 혼자 실험하면 돼요. 실험도 한 20분? 아주 간단해요. 그래, 설명서가 영어인데요. 우리 번역기 돌리면 되지요. 너무나도 쉬운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2학년 전체 학생들이 전부 실험해서 전원 다 성공했어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냥 그 박스에 있는 거 실험한 겁니다. 처음 그 설명서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요. 저 녹색 형광 발현 단백질을 발현하는 녹색 형광 발현 단백질이 있는를 암호하는 그 대장균, 녹색 형광 발현 단백질 대장균 만들기였습니다. 이름이 길지요. 자, 보세요. 판매용 사진과 우리 학생들이 실험한 사진의 차이점. 나름 실험 성공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과대 광고에 속은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 그 유전자가 너무 양이 작아서 선생님이 희석했습니다. 전교생 다 쓰라고 희석해서 딸딸 닦아 써서 저렇게 된 거지.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대장균이 반짝반짝 그 녹색 형광 단백질을 발현했어요. 녹색이에요. 맞죠? 우와, 선생님이 다 닦아 쓰고 이제 미안하니까 새로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려고 미국 업체에 전화를 했지요. 저 배송비가 얼마입니까? 하고 사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안 판대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대요. 무슨 법이냐면요. LMO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라고 해서요. 2018년도 11월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막 했대요. 막 팔았대요. 아무에게나. 집에서도 실험할 수 있었대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국제법입니다. 전 세계적인 법입니다.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만약 실험을 했다면, 계속 수행평가로 실험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이제 출소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실망할 것 같아요. 나도 저거 한번 접해보고 싶은데 나는 못 사네 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 키웁니까? 뭐 키우십니까? 혹시 이거 아십니까? 우파루파. 그 멕시코의 그 우파루, 그 도롱뇽이라고 하죠. 멕시코산 도롱뇽. 얘 중에요. 유전자 변형 도롱뇽이 있대요. 보겠습니다. 눈 두 개, 코 있고 뭐 똑같은데요?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평소에는 똑같지만 청색광을 비추면 달라요. 자, 녹색 형광 발현 단백질. 반성합니다. 저도 저거 사실 만들었잖아요. 학생들과 대장균 만들었잖아요. 예, 저 사람들도 만들었네요. 유전자 변형됐네요. 이걸 혹시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우와, 이쁘다. 우와, 신기하다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하십시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저거 다 불법입니다. 국내에 승인된 그 어떤 유전자 변형 우파루파가 없습니다. 다 불법으로 몰래 밀수되어 온 거지요. 그러면 좀 약간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신고해서 내 친구 잡혀가는 거 아니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니에요. 이것을 반려동물 목적으로 키우면 범죄는 아닙니다. 이것을 뭐 만든 사람이나 판매한 사람, 이걸 밀수한 사람이 범죄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신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있습니다. 1번, 해부 실험 안 돼요. 예, 죽은 생물의 해부 실험도 안 됩니다. 2번, LMO 실험 안 됩니다. 내가 유전자 조합 안 하고 그냥 유전자 조합된 DNA 사서 그냥 세균에 집어넣어도 안 돼요. 자,
그리고 혹시나 저런 유전자 변형 우파루파 있으면, 동물 있으면 신고하세요. 이제 그럼 우리가 속이 상해요. 아, 나 진짜 실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제약이 많을까? 그럼 난 할 수 있는 실험은 무엇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 선생님이 한 4년 동안 계속 이제 부산 전람회에서 이제 부산 대표로 이제 전국 전람회를 많이 나갔었는데요. 생물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고는 기자재가 많잖아. 그러니까 실험 잘하지 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실험 하는지.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네펜데스 공생세균의 단백질 분해 작용을 하는 연구래요. 와, 대단한 실험 같은데 역시 과학고 학생들이 하는 실험인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실험하면서 엄청 주변에서 욕먹었습니다. 뭐 이런 실험 하냐고. 자, 어떤 건지 볼게요. 자, 네펜데스 알아요? 식충식물이요. 이거 초등학교 때 식충식물 키워봤는지 모르겠어요. 파리나 모기 잡아먹는 식물. 예, 포충망이 있어서 그 안에 파리가 들어가면은 뚜껑을 닫고 소화시켜요. 그렇게 식물이 살아가는 식충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충식물을 세 그루 사서요. 그래서 안에다가 시간별로 먹이를 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산성, 염기성 변화를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요. 뭘로 측정했냐면요. pH 종이로 측정했어요. 고2, 과학고 고2 학생들이. 자, 어떤 식으로 욕먹었냐면 1번,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과학고나 되는 학생들이 식충식물로 실험을 하냐.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2번, 과학고에 기자재가 얼마나 많은데 저 pH 종이 저거 얼마짜리야. 초등학교 그 실험실에서 굴러다니는 게 저런 건데 왜 저런 걸로 고등학생 실험을 하냐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하면 하는 거죠. 여건 따라 하는 거죠. 뭐 과학고라고 다릅니까? 예, 다 똑같은 학생이죠. 이렇게 해서 시간별로 pH 종이 집어 넣어가지고 보충량 속에 pH 쟀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렸어요. 그래서 분석했어요. 예, 전국대 특상만 잘 받았어요. 좀 할만하다 싶지요.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사실 명지에 가서 땅을 파가지고 토양 미생물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갯벌에 가서요. 그 갯벌 미생물을 키웠습니다. 미생물 키우는 거 사실 배양기 사야 됩니다. 배양기 싸봤자 30만 원 합니다. 부담스럽다.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20년에는 어떻게 대회를 나가냐면요. 과일 껍질을 이용한 친환경 녹제 거제입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아이디어죠. 예, 학생들이 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잘 이용해 보고 싶대요. 그래서 진짜 과일 껍데기로 실험했습니다. 무슨 실험했냐면요. 자, 과일 깎아요. 과일 껍데기 뭐 추출해서요. 과일 껍데기에 뭐 항산화 물질을 추출해서요. 진짜 녹이 잘 쓰는지 아니면 녹이 예방되는지 그런 거 확인했습니다. 쟀어요. 무게를 쟀어요. 예, 금속 무게 뭐 쟀었죠. 여기 기자재 들어갔네요. 저울 들어갔네요. 학교에 다 저울은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실험했습니다. 이것도 전국대회에서 좋은 상 받았습니다. 실망스럽다고요. 과학고 학생들은 대단한 기자재 쓸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기자재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연구 하면 되는 거죠. 자, 좀 위로가 되었습니까?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막 노벨상을 받을 만큼 아니면 세계 평화에 엄청난 기여를 할 만큼 엄청난 실험 주제 찾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이 더 크죠. 처음에는 내 주변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주변에 내가 평소 궁금해했던 거 아니면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실험 주제를 찾아가지고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봐요. 근데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돼요. 꼭 보면 실험 재료를 못 사거나 아니면은 그 측정 기구가 없어가지고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봐요. 그것이 능력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좀 실험 계획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다 보면요. 끝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완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의 쾌감이 너무 좋아요. 자,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되었을 때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